오늘은 형 그냥 아침부터 한 1년치 정치를 본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늘 무슨 말씀 꼭 하셔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봤었고, 네, 맞아요. 제 생각과 아주 그 싱크로율이 높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탄핵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입장 표명을 했고, 네. 그랬는데 몇 분 차이를 두고 윤 대통령 담화가 나왔는데 이게요. 나 그거 진짜. 어떤 게 먼저냐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한동훈 대표께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싹 훑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께 그렇죠. 나왔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께 먼저 나왔으면 이게 묻혔을 거예요. 그렇지, 그 워낙 셌으니까. 근데 진실은 윤 대통령 거는 지연 방송이었어. 그렇죠, 그 녹화한 거잖아요. 녹화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 순서까지 저희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메가톤급 담화가 두 개가 나왔다. 네.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끝까지 탄핵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려다가 안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고 결국은 진영 논리에 파묻히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보고 한 말씀이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의총장에서 오늘 소란이 있었던 거 보셨잖아요. 네, 그거 보는데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다른 방송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DMB로 YTN을 보고 들었죠. 이제 화면 안 네. 나오니까 서 있으면 보이고 하는데 장해찬 씨가 나와서 대담하던 중에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화면이 안 나왔으니까 가는 중에 그래서 봤더니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저희 당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진짜 한동훈 씁쓸해요. 대표 굉장히 힘들다. 아무리 당 대표라도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딱 보여줬잖아요. 당 대표한테 경어도 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반말하지 지적을 말라고까지 했잖아요. 얘기 나오더라고요. 대표한테 경어는 써야죠.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미치겠어요. 그냥 지금 국민의힘 현재 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씁쓸했는데 일단 형님 대통령 담화는 나는 최소한 뭐 담화가 나오면 뭐 사과 다시 한번 진정한 사과. 네. 사실 탄핵 표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정말 직무집행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오늘 내용은 나 잘못한 거 없다. 통치행위다.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뭐 저희 맨날 헌법 옛날 공부했던 거니까 2시간짜리 한 게 무슨 내란이야. 그래서 나는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들렸어요. 그렇죠. 그 내란죄 구성에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집권하는 사람이 무슨 찬탈할 정권이 없는데 네. 무슨 내란이냐. 네. 이제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그렇지. 또 하나는 내란을 함에 있어서 다수가 개입돼야 한다. 네. 몇 명만 모여서는 뭘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뭐 난동이지 내란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그거는 법적 판단의 영역이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관련한 거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법 전문가가 네. 자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든 재판을 가든 해서 거기서 나올 얘기고 네.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말 이거 탄핵 이 결의안이 올라갈 정도로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그런 걸 하셨다라고 느끼는 지점은 국회에 군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위헌적이잖아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행정부하고 법원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국회에 가서 더 보호가 돼야 될 국회에 대해서 물리력을 사용을 했잖아. 707 부대까지 가서. 지금 그 지점의 핵심이지 그걸 확장해서 내란죄 그거는 이제 민주당 주장하고 수사기관들이 하는 건데 그건 다른 챕터의 얘기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단적으로요. 김영환 구속됐잖아요. 네. 거기서 끝입니다 일단. 그럼요. 거기에 그 영장에 적시가 됐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실상 수개로 본 거잖아요. 수개로 본 게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내란 음모 종사자로 나왔잖아요. 네. 내란 종사자로 종사자. 나왔잖아요. 서울청자도 오늘 저 보니까 저 영장실질심사 포기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보면서 그냥 저도 요즘에 이제 가끔 도대체 소위 극우 유튜브라는 데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딱 그 논리예요. 근데 그게 너무 참담한 거야. 뭐였어요? 통치행인데 뭐가 문제냐. 아, 그리고 민주당 저 국회에서 저거 반국가 단체인데 그 국회가 아니라 저기는 처단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절차라는 게 있고 제도라는 그 틀이 있잖아요. 틀. 그 틀을 넘어서의 통치 행위를 비상대권이라고 연결지어서 우리 막 대학교 때 공부할 때 뭐 통치 행위론 해갖고 맨 뒤에 네, 있어요. 맞아요. 법 뒤에. 근데 그거는 정말 비상한 상황에 쓰는 건데 그럼 비상한 상황이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성격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미 국민들의 상당히 최소한 반이 넘는 분들이 네. 이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 정신을 반한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럼요.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전문 재판관들이 헌법의 전문적인 재판관들이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게 탄핵 심판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요. 자꾸만 무슨 내란 이게 뭐 직권남용에 불과하다느니 한밤중에 무슨 해프닝이라니 그거는 관계 없어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 반대쪽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오늘 같은 일 했다면 어떡할까요? 그렇지 또 아마 그분 난리 났을 걸.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담화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형시켜야 된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저도 민주당 분들 말하는 게 싫어요. 밉죠. 바로 당연하지.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막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제가 짜증도 내고 좀 그럴 때 많지만 지킬 걸 지키면서 얘기해야 중간에 보신 분들이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그렇지. 상황은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이해가 가지만 민주당이 워낙에 그랬으니까 그렇죠. 방법이 어떠냐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극우 유튜버들은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선을 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을 뭐하지만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슈퍼챗 장사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돈 때문에 그래요. 모를까요? 진짜? 돈 때문에 아니면 말고고 이게 유튜브 방송은 방심위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이 회사 구글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유튜브 코리아도 있겠지만 뭐 한국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보면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거지. 뭐 아님 말고잖아. 아님 유튜브는 말고. 뭐 방송 몇 개로 슈퍼챗을 6천만 원을 예. 벌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좀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에 손 뗀다면서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니야. 근데 이제 계속 아니야. 이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럼 그때 얘기한 그러니까 윤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정면 돌파. 하야하지 않은 이상 제도로는 대통령의 직무행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자, 하야 안 하기로 결정해서 그럼 지금 가고 있어요. 온 고잉 상태죠. 자, 아직 국회에서 아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직무 정지 상태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봐 하면서 이제 가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담아보고 저는 제일 첫 번째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속았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을 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원래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의 내용은 이 상황을 아예 다른 우리나라 국민이 만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 상황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생각하신다는 걸 확인을 했고, 뭐 이거는 뭐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이 거의 명백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말 그대로 직무도 그만하신다고 했던 분이 직무도 계속 한다는 걸로 나오고,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힘에서 뭐 2월에 하야 뭐 4월에 대선 뭐 그거 3월 거부하신 거죠. 그걸 할 필요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돼버렸어요. 당에서 결론적으로. 마련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런 방법이 없고 즉시 직무 집행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자꾸 한동훈 대표가 자꾸 말을 바꾼다 근데 말을 바꾼 게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꿨다는 게 아니라 네.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즉각적인 직무 배제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두 개로 상정한 겁니다. 하나는 탄핵, 그렇죠. 탄핵해서 직무 정지하는 거, 하나는 질서 있는 퇴진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선으로 물러나는 거. 근데 이게 이선으로 물러나는 건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대통령의 선의, 대통령의 의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거절하셨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럼 이 두 개 명확하게.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면 요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저한테도 많이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말을 바꾸냐 그러는데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맨날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단편적으로들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시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더 자꾸 말 바꿨다 뭐 소통령 될라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해서 그걸 또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지금까지 입장을 바꾼 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개헌 당시부터. 어떻게 해서든 탄핵 결정으로 인한 국론의 분열 또는 혼란 거기에 따른 국민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 탄핵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딱 정확하게. 예. 중요한 거는 직무 배제가 중요하니까 네. 탄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통령께서 탄핵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럼 남은 건 요거밖에 없다. 그걸 오늘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오늘 사실 뭐 충격을 받았던 건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분을 굳이 뭐 비난하고 뭐 그럴 생각은 별로 없는데 어쨌건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대통령의 최측근, 그 친윤의 좌장 이렇게 보통 네이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에 출마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온 것도 모자라서 일단 되셨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이 정도로밖에 모르고 있나라는 생각이 오늘 심지어 대통령 담화 이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담화를 생중계로 핸드폰으로 보는 장면이 아까 SBS에서 나왔어요. 네. 그 영상이 있어. 네. 근데 안 보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안 좋게 생각한 거야. 네. 김태우 의원이랑 둘이 그 의총장 문 앞에 서서 그렇지. 의원들 올 때 인사해서 이제 선거운동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나오니까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이 담화가 자기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그 정도로 권성동 의원도 안 좋게 본 담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가 3분의 2가 넘었어요. 제가 사실 106명 투표해가지고 72표니까. 저도 제일 당황했던 건 그 담화 이후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박빙으로 가던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뭐 살짝 오늘 그럴 수 있겠거니 했는데 역시 이 국회의원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같은 공간에서 많이 있다 보면 또 이제 국회의원 되는 과정 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게 동조 현상이 일어나겠더라고요. 민심과 괴리된 그런 분포가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민의힘이 지금 현 상황을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나? 그러니까 108석이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면 3분의 1씩 따지면 36석씩이에요. 네. 근데 그걸 딱 곱하기 2가 나왔어요. 72표. 그리고 2명 빠진 34표가 나왔어요. 네. 김태우 의원 쪽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2표 있다고 쳐도 2대 1이에요. 2대 1이라고. 네. 예. 2대 1. 커요. 사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오늘 한동훈 대표 발언은 진짜 작심 발언이긴 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제명하고 출당하는 거 윤리위도 소집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사실상 내란 자백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내란 자백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법조인의 입장으로 보면 저 정도로 지금 현 상황을 오판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빨리 현재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겠구나. 그래서 탄핵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강하게 들었는데 오늘 저 얘기를 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이철규 의원은 자꾸 내란으로 단정짓지 말아라. 근데 국민들이 다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거의 뭐 1대1로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네. 현피를 떴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막 역대급 장면이에요. 그거는 정치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정치 지도자끼리 또는 정치를 하는 뭐 사람들끼리 만나면 악수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뭐예요? 악수가 처음에 서양에서 악수한 게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총 없어. 그러면서 손을 잡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상황은 너무 안 좋은 장면이고 창피하고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강한 절제력을 발휘해서 그 상황을 그래도 잘 넘어갔죠. 넘어갔다. 어.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현 당의 상황을 보면 상황이 한동훈 대표에게 그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절대 일단 아니죠. 가장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당론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심지어 오세훈 시장도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 네.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태흠 충남지사 굉장히 친윤 쪽에 강한 스피커신데 맞아요. 그분은 탄핵 절차를 밟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탄핵 찬성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반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밟자. 네. 다른 얘기죠. 그럼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번에는 이제 14일로 이제 하는 걸로 나왔는데 토요일 날 이제 2차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투표를 하는데 1차 지난주에서처럼 저희 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해서 투표 자체가 성립 안 되게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지금 도저히도 못 그러죠. 그리고 불가능해요. 일단은 뭐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게 벌써 뭡니까? 그게 벌써 여론의 움직임에 의원들이 일부라도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런데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더 역행했어요. 완전 뒤로 갔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백도죠, 거죠. 백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오늘 입장 표명은 그 민심에 반응한 겁니다. 정방향으로 갔어요. 민심과 정방향으로. 그렇죠. 대통령의 담화는 민심과 역방향으로 갔어요. 이 상황인데 근데 원내대표 투표 결과는 그렇더라. 2대1도 아니에요. 사실 2대1이 2가 넘어. 국회의석을 하면 200석이 넘는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아까 한숨이 퍽퍽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 아직 탄핵 반대다. 네, 오늘 천명을 했죠. 네, 탄핵 반대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가서 표결 뭐 하는 거 자율로 맡길지도 아직 확정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탄핵을 지금 상황에서 반대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이 나 그냥 대통령 할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일단은 선언적 의미로 계속 당론으로는 탄핵 반대라는 걸 남기고 싶어 할 거예요.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거의 정반대의 입장을 계속 보이셨던 그렇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자당 출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있어서 입장은 지금 반대라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당 의원은 절대로 자당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기로에 있어서는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라는 말이 맞다면 그런 논리라면 16년도에 이를 설명해야 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럼 요번에는 아니다라고 하면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때보다 이번이 상황의 심각성이 한 그렇지. 5만 배쯤 되는데. 왜 그때랑 이게 다르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설명을 저는 아직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제 느낌은 대통령이 담화를 했으니까 이 담화를 보고 탄핵을 반대하는 게 당론이라면 그럼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고 내란도 아니고 그 지켜야 된다는 것인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논리를 주셔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근데 지금 제 생각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지만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상당히 높아요.
저도 완전히 높다고 생각해요. 당론은 부결로 이제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당론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상황을 예측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